네, 황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 그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인데요. 예. 올해 들어와서 수원지법에서 한 건, 광주지법에서 두 건이 지금 무죄가 났습니다. 물론 그 시청자분께서 아실 것은 대법원에서 바로 파기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양심적 병역 거부는 유죄로서 지금 그 진행되고는 있는데 그 파기된 사건 다른 사건이죠. 아닙니다. 이 사건들이 바로 올라가서 예. 파기돼 내려왔습니까? 지금 고법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되는 예,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유죄로 이제 인정이 되는데 자꾸 이제 하급심에서 헌법재판소, 대법원이 모두 지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확고한 판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대드는 거군요. 예. 대드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한번 법리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오늘 비판 한번 해보고자. 아니 그러니까 근데 하급심 판사가 이렇게 상급심에서 확고하게 예. 거듭 유죄를 밝히는데도 또 대든다. 이때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제 법정에 뭐 예를 들어서 판사가 되었다고 해서 판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근데 대든다 그럼 뭐 그걸 인사조치를 하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일정한 기회가 될 때까지 뭐 적절한 충분한 뭐 논문을 쓸 때까지는 뭐 판결을 안 주든지 배당을 안 하든지 그죠? 예. 그 법원 내부에서 뭔가 좀 자정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상급심 법원의 그 결론과 자기가 견해를 달리 한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법 시스템은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그 의견을 피력하시는 제도 장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기가 확고한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헌법재판소에 그렇죠, 예. 판사가 위헌 심판 제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기가 이제 뭐 이게 뭐 하겠다 하더라도 대법원에다가 한번 의사타진을 해보는 방법으로서 한번 할 수도 있고 논문을 써도 되고 근데 일단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게 있다면 일단 따라주는 것이 그 사건 개요들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수원지법, 광주지법이군요. 다 똑같은 사안입니다. 예. 그 여호와 증인들 그렇군요. 그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예. 이제 징병에 응하지 않았기 예. 때문에 바로 기소를 된 것이죠. 징병 거부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옛날에는 집총 거부였잖아요. 예, 그 집총 거부하고 이제 병역 거부하고 그 개념을 달리 보는 사람도 있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체육 특례라든지 뭐 단기 복무라든지 이런 경우도 다 집총 훈련을 받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는 집총 거부와 병역 거부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아. 같이 논의하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력 거부를 하면 병력 거부 위반이 되고 그렇습니다. 집총 거부를 하면은 군 형법 위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병역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일단 군인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군인이 돼놓고 총을 안 잡는다 이러면 이제 군 형법이 되는 거고 항명죄가 되겠죠. 항명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아예 안 가고 투쟁하는 거군요. 집총 거부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는 우리나라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여호와의 증인에서 종교 단체 자체가 그렇게 하기로 전략을 바꾼 겁니까? 아니 옛날에는 예. 군대 일단 징집을 해서 예. 집총 거부로 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제가 그 이런 재판도 한번 참관을 해봤는데 예. 그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 단체 차원에서 아니면 혹시 개인들이 이제는 아예 그 군형법은 더 괴롭다. 그러므로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실무상으로는 어쨌든 문제되는 경우가 여호와의 증인들 외에는 거의 문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 일반 지금 종교적인 이유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나의 양심상 뭐 이런 건 아니죠. 단순히 자신의 양심상의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 그 이 법리가 뭡니까? 이 저 무죄라고 일단 뭐 병역법 지금 자막이 한번 올려주세요. 자막을 한번 보시죠. 예. 그 양심적 병역 거부가 걸리는 법조문은 바로 병역법 88조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부분은 이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양하지 아니하거나 이 부분을 조금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법적 쟁점은요. 두 번째 자막을 띄워주시면 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우리 헌법상 인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아까 그 병역법상 정당한 이유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이게 법률적 문제고요. 그 관련해서 대체복무제의 문제로 이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법리적인 쟁점입니다. 대체복무의 문제도 있군요. 예. 지금 우리
헌법상 예. 양심적 거부, 그러니까 병력을 포함해서 예. 양심적 거부 자체는 어디까지 인정이 되거나 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을 한번 보시죠. 예. 네. 아, 준비를 해 놓으셨군요. 네.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내면에서 나오는 진지한 자신의 결정입니다. 근데 예. 여기서 이제 양심의 형성의 자유가 그 내용이 되고요. 예. 또 양심에 따른 행동의 자유까지도 양심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것도 양심의 자유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도 양심의 자유로 보호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양심 형성은 내면의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근데 그 내면의 결심이 이제 행동으로 나왔을 때에 규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일단 양심의 자유의 내용 안에 포함되는데 규제의 여부는 우리 헌법의 37조 2항에 따라서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예. 다음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그 편하시게 제가 이제 하급심 법원이랑 대법원의 논리를 이제 표로 만들었습니다. 일단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 안에 들어가느냐 여부는 모든 법원이 일단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는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하급심에서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아까 그 병역법 88조에 그 규정되어 있는 정당한 이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대법원은 그 정당한 이유로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대법원에서 이 경우에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자기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병에 걸렸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양심의 자유보다 우월한 헌법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있을 때에만 그 정당한 이유에 포함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 정당한 이유에 포섭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가 이 경우는 아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인데 예, 예. 지금 양심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군대 안 가는 행위가 헌법보다 우월한 무슨 가치이냐 아니냐 예, 예. 아니라고 본 거죠 대법원은.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도 일반적인 기본권과 동일한 선상의 기본권에 불과하시지 헌법 자체에 양심의 자유가 우월하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거를 우월적 가치로 해석상 인정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 양심의 자유를 헌법 위에 놓을 수 없다고 할 때 그 양심의 자유는 양심에 의한 어떤 행동을 의미하겠죠. 예. 부작위, 내 군대 못 가. 예, 그렇습니다. 부작위한 양심 실현입니다. 행동이니까. 그렇습니다. 부작위도 행동이니까. 예. 그렇군요. 다시 그 한번 밑에 띄워주시죠. 표를 예.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여기서 하급심에서 이제 국제인권 규약, 국제인권 비규약에서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라는 그런 해석상 원칙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것도 우리 헌법이 국제조약을 준수하니까 국제인권 규약에 따라서 이 정당한 이유의 근거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그걸 법적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복무제가 이제 없다라는 거. 현행 우리는 지금 형벌로서 처벌을 하고 있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대체복무를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그 대체복무제가 없다라는 것을 정당한 이유의 근거로서 하급심은 보고 있지만 대법원에서는 대체복무를 할 것이냐 형벌로 다스릴 거냐는 그건 국회의 재량이지 이거를 대체복무가 없다라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에 포섭할 수 없다. 이렇게 대법원은 그러니까 판단하고 말하자면 있고요. 이런 거죠. 감옥에 가는 위험을 무릅쓰면 그냥 감옥에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런 거군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헌법 제 37조 2항과의 관계에서 이거는 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뭐 최소 침해 원칙을 지켜라, 법익의 상당성을 지켜라, 목적의 정당성 이런 얘기인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가히 뭐 비례의 원칙을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논리로 이제 광주지법 같은 경우에는 쭉 이런 논리로 무죄를 선고를 했죠. 예. 그 대부분에 가서 대부분에서는 지금 우측 상단에 쭉 나오는 논리로 그건 유죄라고 그렇습니다. 판결을 말하자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해서 그 법에서 다투고 있군요. 예. 이게 참 그 학문적으로도 많이 논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제가 한번 주필님께 한번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너무 어려운 거 제가 아닙니다. 물어보려고. 예, 아닙니다. 그 어떤 부부가 있는데 이제 그 강도 살인범이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를 남편이 알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근데 하도 아내한테 시달려서 이참에 한번 세상 좀 편하게 살자 하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아요. 저런. 그러다가 결국 그 살인마가 아내를 죽입니다. 그럼 우리 형법상 죄가 어떤 죄를 받게 되냐면 살인죄의 종범, 방조범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방조죄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문제는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그건 검사에게 물론 있지만 물론 제가 이제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증인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형법은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론 자체가. 예. 그렇다면 지금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이 병역의 의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지고 있는 나눠지고 있는 어떤 보증인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일종의 방금 예를 들었던 부작위범의 구조와 비슷한 논리로 흘러가게 됩니다. 현실적 침해를 방기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말하자면 북한이 말하자면 침략해오는 데 대한 전혀 무방비 상태를 방조하고 있는 거다. 더군다나 나는 예. 모른 척 하겠어. 이런 거다고 보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우리 헌법 제5조를 보시면 명백히 대한민국은 침략적 전쟁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쟁을 일어난다는 상황이라는 것은 정당방위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오는 것이죠. 항상 상대방이 먼저 공격이 들어오고 우리가 방어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또 하나 이 양심적 병역 거부가 재밌는 이 이유가 보험 사기하고 비슷한 논리 구조를 또 갖고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보험 금액을 사기를 쳐서 자기가 과다 보험 계획을 수령하게 되면 그 피해를 보험 가입자 전체가 짊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양심적 병역 거부도 재밌는 논리 구조가요. 일반 형사범 구조 같은 경우에는 범죄 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만이 피해를 당하지 모든 국민이 그 피해를 짊어지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 병역 거부의 문제는 병역 거부를 하는 순간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와 병역 의무를 나눠지게 되는 그런 보험 사기 구조와 아주 비슷한 논리 구조. 자기만 빠지게 되는 그렇습니다. 자기만 빠지면서 다른 사람의 병력 이행의 혜택을 자기는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딱 보험 자기가 의사가 있든 예. 없든 간에 예. 일종의 보험의 역선택하고 비슷하고. 그리고 또 그 이 용어 선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자꾸 양심적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들을 때 이게 뭐 참 고매한 권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확신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필님? 물론이죠. 예. 양심범의 문제는요. 논리 구조가 확신범이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음. 그 대법원에서 판례를 하나 제가 예를 들자면 이것도 종교적 이유로 자기 자식이 다쳤는데 그 어머니가 수혈을 거부해서 결국 그 자식이 죽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이거를 대법원에서는 유기치사로 처벌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고 보지만 어쨌든 유기치사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례를 보고 이제 법률가들이 어떤 케이스라고 보냐면 확신범의 케이스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 어머니 입장에서도 사실은 종교적 이유인데요. 이 종교에서는 수혈을 받으면 안 됐던 모양입니다. 수혈 거부하는 종교가 있죠. 그럼 민법에서 부모는 친권을 가진 부모는 자식을 양육하고 보호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는데 예. 종교적 신념으로 거부를 해서 결국 현행법을 위반한 케이스입니다. 이것도. 예. 그럼 이 케이스는 확신범이라고 부르고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범이라고 왜 양심범이라 하는지 저는 좀 이해를 못해요. 제가 굳이 붙이자고 한다면 저는 확신적 병역법 위반 사범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대로 된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자꾸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해서 일순 뭐 이름 들으면 아 양심을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나 확신적 병역법 위반 사범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보다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단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확신범이다 이런 표현으로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양심적이다 이런 표현은 곤란하다. 제가 또 왜 그런 용어를 쓰자고 주장을 하냐면 이 양심의 자유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면 양심적 납세 거부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내 진지한 마음의 내면의 성찰에서 징역형을 받았지만 도저히 교도소에 있지 못하겠다라고 만약에 양심의 저를 부르짖기 시작하면 대체 징역형을 또 국가가 마련해 줘야 된다는. 붙이면 붙일수록 다 통용되는 게 바로 양심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 사실은 저는 확신범이다 이렇게 고치자는 주장에는 글쎄요 어떤 동의하고 싶은 면도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하도 우리 사회는 양심이라는 말이 이미
거의 뭐 쓰레기통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요. 하도 말도 안 되는 몰양심에 비양심한 인간들이 늘 양심을 주장하므로 양심 주장을 해가지고 뭐 양심 선언이 그동안에 엉터리 양심 선언이 한두 번이었으며 예. 그래서 아마 국민들이 양심이란 말도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대체복무제에서 조금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조건부 찬성론자입니다. 예. 그 대만 같은 경우가 지금 징병제인데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랑 상황이 조금 비슷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등가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따라가요? 방금 그 주필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대만은 이 대체복무제를 인정하긴 하지만 군필자에 대한 혜택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좋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권리와 의무는 등가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도 만약에 군필한 사람들이 뭐 좀 더 대우를 받는다라든지 또 양심적 병역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하겠다는 사람이 그 좋은 뭐 가산점을 이걸 다 포기하고서라도 난 대체복무를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사회통합적인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말하자면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 뭐 어떤 일이 될지는 예. 몰라도 말하자면 병력에 말하자면 군복무를 하는데 상응한 정도의 뭔가 이 로스나 예. 아픔이 있든지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 이쪽에 그 아픔이나 로스에 상응하는 뭔가의 메리트를 주든지 그죠? 예. 어드밴티지를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또는 두 개의 믹스는 있어야 되겠군요. 헌법재판소가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 남북 대치 상황이라든지 우리 국민의 그 상류층들의 병역 연타라는 그 현상, 이 병역 필자들에 대한 어떤 박탈감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회통합적인 요소가 있기 전까지는 좀 시기상조라는 말을 판결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복무제 가지고 그 지금 많이 주장하시는 아까도 학업심에서 대체복무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를 쓸 수밖에 없다는 그 논리 자체는 아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시기상조고요. 근데 참 군복무라는 게 어떤 형태건 목숨을 담보하는 거잖아요. 예. 그 이번에도 뭐 목함지뢰 이런 데서 병사들이 다쳤습니다만은 그 이제 참 군복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숨을 자기 등가물로 내놓는 행위이므로 사실 거기에 대체복무를 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그 가치를 말하자면 보상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따져보면 참 여러 가지 이 생각해야 될 요소들이 많긴 해요. 한 가지 법리적으로 하나만 더 예. 짚어드리자면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자체는 헌법상 도출되지 않는 권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복무제를 요구하라고 하는 그 요구 자체는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예. 대부분 했어요. 예. 그거는 오로지 국회에서 만들면 만드는 것이고 안 만들면 안 만드는 것이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그 권리 자체는 헌법에서 도출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가 병력에 적용될 때 예. 그 병력을 면탈하는 방법으로 양심을 보장하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대체복무가 나오는 건 아니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국회에서 만들어주면 다행이고 그런 뜻이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그 일반 시민의 사고 방식으로 제가 항상 그 품고 있는 의문이 뭐냐면 저는 양심이 없어가지고 군대를 갔을까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누구는 예. 뭐 총 쏘고 싶어서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치는 교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얼마 전에 저 새정치연합에서 항상 정치 혁신한다고 하던 조국 교수가 그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해서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 논문은 대부분 지지하는 쪽의 논문입니다만 논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뭐 묘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오늘 양심적 병력 거부에 대한 광주지법 또 수원지법 1심들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또는 그것을 바로잡게 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이런저런 법리적 측면들을 양심이란 무엇인가 뭐 이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을 좀 해봤습니다. 황 변호사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